당신은 필요 없어요. 충격. 50대 후반 나에게 이런 일이. 그는 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한참을 서로 바라보다가 수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그걸 느꼈는지 더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기, 들어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수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고 수정 씨의 배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낳기로 한 거예요? 보시다시피요. 수정 씨의 짧은 대답에 도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정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놀라서 겁이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망친 거죠. 수정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당신을 혼자 두고 도망친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래서요? 수정 씨의 질문에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시작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라고 믿으시나요? 오늘의 주인공 수정 씨는 그 모든 편견을 깨부순 분입니다. 56의 나이에 뜻밖의 임신을 하고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을 법한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수정 씨는 56의 나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기라고 부르는 그 나이였죠. 하지만 수정 씨에게 황혼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수정 씨는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남편과의 결별.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그리고 각자의 행복을 위해 내린 성숙한 선택이었죠. 이혼 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이제 혼자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 씨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생활도 시작했고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났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미경이 수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너 좋은 사람 한번 소개해 줄까? 우리 남편 대학 동창인데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처음에 수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에 그리고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설렘에 대한 기대감에 소개팅 자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수정 씨보다 한 살 위였고 역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고 신사적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유머 감각도 있었죠. 무엇보다 수정 씨를 편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를 바라보는 그 흔한 편견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수정 씨, 사람이 나이 들면서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훨씬 좋더라고요. 도윤의 말에 수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러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때로는 그냥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젊은 시절의 그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이건 이대로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조심스러움은 점차 편안함으로 바뀌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수정 씨와 도윤은 도윤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직접 요리를 했고 수정 씨는 와인을 가져왔죠. 도윤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혼하신 게 아깝네요. 수정 씨의 농담에 도윤이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요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수정 씨처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럼 앞으로 자주 해주셔야겠네요.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렸고 실내는 은은한 조명으로 따뜻했습니다. 수정 씨 이혼하고 나서 다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수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쉰이 넘어서 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설렌다고요? 도윤이 장난스럽게 물었고 수정 씨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얼버무리는 수정 씨를 보며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설레요. 수정 씨와 함께 있으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수정 씨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수정 씨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수정 씨, 괜찮을까요? 도윤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수정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키스와는 달랐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도윤은 수정 씨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수정 씨는 그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채온 심장 소리 숨결. 수정 씨. 도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정 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망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저도 원해요. 수정 씨의 말에 도윤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도윤이 수정 씨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에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들의 감정은 진실했고 몸의 언어는 솔직했습니다. 도윤은 수정 씨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 씨 정말 아름다워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의 당신이 완벽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정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이 들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 여성으로서의 매력,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감정.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도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수정 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존중과 배려가 담긴 키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몸을 천천히 탐험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는 몸이었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고 그 자체로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수정 씨의 반응은 솔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천천히 느끼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정 씨,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격렬함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결합이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 심장 박동, 체온.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영혼도 더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성숙함이 더해져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정 씨. 도윤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도윤 씨.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했어요. 수정 씨는 그의 품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56의 나이에 다시 한번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것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정 씨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평화롭게 잠든 도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젯밤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단순한 사랑의 밤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새 생명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수정 씨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어젯밤의 비는 그쳤고 맑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그녀는 자신의 배를 무의식적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만 운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 씨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도윤 씨.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곧 다가올 큰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수정 씨는 이상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예전과 달랐어요. 피곤함이 계속되고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들은 말.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네요. 수정 씨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6의 나이에 임신이라니.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둘이나 있는 그녀에게 다시 엄마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수정 씨.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당혹스러움, 그리고 묘하게도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 한편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정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도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날 밤 수정 씨는 용기를 내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화기 너머 도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좋은 일이에요? 수정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녀 스스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하게 미소 짓던 도윤. 하지만 수정 씨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정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도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농담. 아니죠? 수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예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 씨, 그건 우리 나이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정 씨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다시 아이를 키울 준비가 안 됐어요. 제 나이가 57이에요. 이제 손주를 볼 나이지 다시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수정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씨도 56이잖아요. 고령 임신이면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이건 너무 무모한 일이에요. 수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도윤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정 씨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요. 우리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건 정말 무리예요. 수정 씨 생각도 해야죠. 그 말을 끝으로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갈게요. 그리고 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정 씨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차가워진 커피잔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것 같았어요. 가슴이. 집으로 돌아온 수정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무리야. 우리 나이에. 너무 무모한 일이에요. 그 말들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그날 이후 도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정 씨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정 씨는 그가 도망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점점 분명해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정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56의 얼굴.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여전히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성.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그 작은 생명. 수정 씨는 이미 그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혼자라고 세상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낳고 싶어. 그렇게 결심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수정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의사는 고령 임신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정 씨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고 필요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의사는 수정 씨의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잘 관리해 나가요. 병원을 나서는 수정 씨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가벼웠습니다. 결정을 내리니 그 다음은 실행만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그 나이에? 딸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고 아들은 그 남자는 뭐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연락이 끊겼어. 도망갔다고 봐야겠지. 수정 씨의 담담한 말에 자녀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무책임한 것도 정도가 있지. 하지만 수정 씨는 오히려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걱정 마. 자녀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엄마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지해 주기로 했죠.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키우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수정 씨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가족만은 함께 있어주니까요.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수정 씨는 평소 자주 가던 동네 카페가 있었습니다. 작고 아늑한 곳이었는데 그곳 사장 현수는 수정 씨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던 수정 씨에게 현수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수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현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축하. 드려야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 아버지는 도망갔고 주변에서는 다들 말리고. 근데 저는 낳고 싶거든요. 수정 씨의 말에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세상이 뭐라 해도 행복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나의 마음이죠. 그 말에 수정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현수 씨.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돼요. 현수는 따뜻한 허브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기 오세요. 제가 맛있는 차 끓여 드릴게요. 임산부한테 좋은 걸로요. 그날 이후 수정 씨는 자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현수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때로는 산책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도윤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이웃으로 친구로 곁에 있어 주었죠. 누나, 배가 점점 나오네요.
건강하게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걸 겪는다는 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또 매력 아닐까요? 현수의 말에 수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수정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작은 공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기 옷과 소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작은 옷들을 만들다 보니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SNS에 만든 작품들을 올렸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너무 정성스러워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씨는 조심스럽게 작은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다시 봄이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는 의미였죠. 공방은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수정 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아기 용품들은 따뜻함이 느껴졌고 사람들은 그 정성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고령 임신 중이에요. 이 아이를 위해 만들기 시작했는데 다른 분들도 좋아해 주시니 감사해요. 수정 씨가 SNS에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올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멋지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힘내세요. 저도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는데 용기 얻고 가요. 수정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임신 7개월째 수정 씨의 일상은 바빴지만 충만했습니다. 공방 일도 하고 병원 검진도 받고 아이를 위한 준비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많이 늦었지? 하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시간은 흘러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정 씨의 공방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SNS 팔로워도 늘어났고 작은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56세 새 출발을 한 여성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수정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정 씨는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정 씨가 공방에서 작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드는 순간 수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 다음화에 계속하여 업로드하겠습니다.